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원장 남무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중요한 시간 잘 보고 계시는데요. 좀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네. 제가 좀 더 쉽게 제가 제 파트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학평 많은 과목이 있는데 국어 선생님 저희 대표 강사님이신데 고등부. 근데 국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돼요. 네, 국어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라자연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재수 전문 학원이지 않습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 재수생이 0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07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딱 태어났을 때 저희가 이곳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 7호선이 없었어요. 이곳이 가장 번화가였고 1호선 라인이 다 번화가였는데 규모가 있으니까 옮기지도 못하고 이제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해마다 재수생 학원들은 많이 없어졌죠. 이 지역에. 이제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재수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재수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재수가 이제 전혀 생각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재수하러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재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 제가 저 또한 학부모고 한 30년 재수학원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부모님이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이러는 걸 되게 귀찮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입시가 단순했고 또 개입을 하면 할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왜냐면 입시가 단순하니까 자꾸 부모님이 단순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정의로운 얘기로 귀결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반항하게 되고 반항이 아니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개입을 잘 안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개입을 하시게 되고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입시가 너무 복잡해요. 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관계가 과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잘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 환경과 자녀 교육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듣습니다. 요즘 아버님들이 막 딸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준다 진짜.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일 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1000배 정도 더 들어주지 않을까? 네, 많이 들어주십니다. 너무 복잡해요. 자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녀는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뭔가를 결정을 하실 때 이제 결정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학평도 중요한 시험이죠. 할 때 아이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만약에 대화가 된다면 이거는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생각하면 더 많이 날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부모님이 날 도와줄 수 없잖아를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녀가 확인되면 이제 거꾸로 됩니다. 계속 자녀가 요구를 해요. 뭐 좀 알아봐 주라. 뭐 좀 알아봐 주라. 왜냐면 자녀는 너무 지금 불안하고 힘든 상태예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성적이 좋지 않은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성적이 전교 1등이라서 고민이 없어요? 전교 한 200등이라서 고민이 없나요?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상대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매일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이 하고 대화를 그런 쪽으로 해도 날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자녀는 당연히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 좀 알아봐 줘. 근데 이 대화하실 때 결정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자꾸
부모의 결정에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도와주는 서포터즈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손으로 뭐라고 했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을까? 자, 우리 부센터장님 나오셔서 했는데 저희가 40만 원, 50만 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녀가 모르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비하지 않은 자녀의 컨설팅이 될까요? 안 됩니다. 대치동에서 200만 원짜리 받아도 다 안 됩니다. 다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고 준비한 입시에 대한 가장 최종적 분석은 부모님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 2시간, 3시간 컨설팅 하는 사람이 그 서류 보고 알 수 있다? 불가능해요. 서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1시간씩만 입시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가장 간단하게 확인을 어디서 할 수 있냐? 학교 선생님과 상담이 있잖아요. 그때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부모님이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럼 요구할 게 많아지죠. 부모님 학교에도. 그러면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자녀의 성공과 재수하지 않는 길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토요일날 힘든 시간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도 있어요. 이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수하는 과정은 뭐 이게 다투지 않습니다. 계속 각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는 안 울어요? 울어요. 아빠 어디 가서 술 한잔 해주면서 웁니다. 왜냐면 이게 막 감당하기 어려운 막 그 해일이 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고로 제 딸 08년생입니다. 이거 딱 아시죠? 고3이에요. 네, 오늘도 제 딸도 올인원 다니고 있어요. 올인원.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제가 부평에 한 15년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다시 관련이 와가지고 여기는 안 사는데 제가 청소하고 올인원 넣어놨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여기 9시 전에 왔는데 이렇게 떨궈주고 왔습니다. 떨궈주고 오늘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특목고 다니는데 스카를 많이 이용했죠. 어마어마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근데 청소 올인원 넣어주고 난 다음부터 스카를 안 갑니다. 무조건 학교 끝나면 갑니다. 우리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저희도 그렇지만 재수생들과 같이 자리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옆에 숨소리가 매우 부담스럽답니다. 재수생들의 그 눈빛이.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 집중력.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스터디 카페에 있을 때는 핸드폰도 사용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6시간 공부하도 와도 이게 돌이켜보면 이게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수생들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수하기 싫은 강력한 모습이 옆에서 다 계속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 딸이 뭔가 다르대요. 1살 차이인데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 포스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10시에 있다가 데리러 가야 됩니다. 10시 끝나서. 똑같은 학부모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불편하시면 안 돼요. 절대 불편하게 매일 감독이. 그래서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학부모로서 일단은 저희 부센터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학을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수시 전형이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고 정시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수시하고 정시하고 누가 더 복잡해요? 수시가 1000배 복잡합니다. 1000배 복잡해요. 1000배예요. 이유가 뭘까요? 수시는 대학 선발이에요. 수시는 대학 선발. 그러니까 선발권을 대학에 준 거예요. 정시는 국가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시험은 결과와 시험은 누가 관장해요? 학교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수시의 크게 3개는 뭐예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죠? 이거 다 누가 주도적으로 했죠?
대학에서 전형. 그러니까 모든 대학의 교과의 기준이라든지 전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까 일부에서 잘 설명해 주셨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채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대학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논술 당연히 우리 대학만의 특별한 채점 방식이에요. 결과 안 알려줍니다. 점수도 안 해봤죠? 왜? 대학 선발 자율권을 국가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전형 이름도 다 다르고 근데 정시는 뭐예요? 국가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리고 채점도 누가 해줘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점에 맞춰서 대학에서 약간의 반영 비율 정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대학은 뭐 중간급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온서를 안 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정도만 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전형이 단순해요.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자녀분들은 수시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정시를 분석해야 돼요? 정시를 분석하셔야 돼요. 단순한 것부터. 아셨어요? 네.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부터 진입하면은 정리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잘 말씀 드리셔야 돼요. 수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시부터 써야 돼요. 정시부터. 그러면 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학을 결정을 할 때 이 대학을 좀 준비해 볼까? 그렇지 않을까요? 다 그렇잖아요. 여보, 우리 아파트 이제 뭐 20평대인데 30평대로 좀 준비해 볼까? 그럼 뭐예요, 당연히? 어느 지역으로? 아니,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지? 우리가 모으면 얼마 정도 돼? 그럼 이걸 어느 지역?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 몇 년 됐지? 어디가 더 오를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대학이 먼저 준비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돈이 준비되면 아파트를 사자. 평생 못 삽니다. 돈이 준비되면 아파트를 사자. 안 되죠? 그 무슨 말이에요? 점수 나오면 그때 알아보자.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점수가 60점에서 70점 오르고 70점에서 80점 오르면 준비하자. 80점 올라도 준비할 게 많은데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럼 그 준비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모의고사입니다.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죠. 원서의 기본은 뭐예요? 수능 점수예요. 수능 점수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수능으로 중앙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인하대를 수시를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은 수능 성적이야. 왜냐면 이게 전형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6개 쓰고 3개 쓰는데 6개를 쓰고 12월 초 학교자 발표 나서 떨어지면 정시 쓰는 거예요. 구조거든요. 근데 수능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수능은 너무 잘 봤는데 인하대 끌려가. 그러니까 이제 아사리판 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뭐다? 수능이다. 항상 기준은 수능이다. 그러면 수능의 기준은 뭘로 잡는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잡는다. 그리고 6평, 9평으로 잡는다. 그래서 9평 끝나고 뭐예요?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수시 원서를. 9평 끝나고 수시 원서를 쓰는 거고 수능 성적이 다 나와야 정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구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게 9평을 시험 봤는데 9평의 성적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점으로 쓰는 건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9평을 다 이제 앞으로 땡기겠다 8월 달로. 그래서 9평 성적을 받아보고 나서 그 수시 원서를 쓰게끔 하자. 이게 매우 합리적이죠. 예,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정시 원서도 그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정시를 먼저 그러니까 이 지금 자녀 준비 아니잖아요, 직접. 자녀 보고 이거 준비하라고 공부하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랑 이거 같이 머리 맞대고 준비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 화내요. 팩트가 들어가니까 화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자꾸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아이 성적표 이렇게 몰래 갖고 오시듯 보여주든 보고 야, 이 정도 대학이면은 이 정도 성적이면 올라갈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현재로는 이 정도 대학이 맞는 것 같아. 아빠분들이 이성적이니까 그걸로 싸우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응? 앞으로 올라갈 건데 자꾸 그러다 보면 올라가요. 요 정도 대학의 모집 요강을 좀 봐야 되겠다. 모집 요강을 꼭 보셔야 됩니다.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탐구 영역 가산점이 들어가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면은 과탐을 했냐 안 했냐 잠시만요. 거꾸로.
그래서 과탐을 요즘에 정시에서는 이과와 문과가 구분이 없어요. 그 모집 요강에서 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 대학은 과탐에 가산점을 주고 이 대학은 사탐에 가산점을 주고 이 대학은 수학에 가산점을 준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대학을 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5개 대학이든 6개 대학이든 그리고 이 대학을 짤 때 뭐가 있냐면 지역 중심성이 있어요. 지역 중심성이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쓰는 수시 대학은 거의 10개 대학으로 끝나요. 10개 대학으로. 근데 10개 대학을 넘어서는 아이들은 내신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아까 안 놀려줬어요? 아주대 인하대가 내신이 2점 초반이라는 거? 그럼 고등학교에서 2점 초반 맞으면 엄청 잘하는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이나 아주 쓰라고 그래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네, 화를 내시면 그게 팩트예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시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수시는 진짜 그렇습니다. 수시는 그래서 올해 결과 학교에서 물어보시면 나와요. 제가 그 팁도 드릴게요. 그래서 대학을 딱 짜서 요 정도 그럼 뭐 인천대, 인하대, 뭐 카톨릭대 좀 더 넘으면 좀 수원 쪽이 많죠. 용인 쪽이 그쪽 대학들 그래서 인서울, 숭실대 뭐 이렇게 국민대 너무 어려요. 근데 어쨌든 짜서 그럼 일단 이런 대학 목표를 해보자라고 하면 일단 정시 모집 요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 돼요. 이 대학은 과탐에 3%를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공대를 쓸 건데 사탐을 하니까 3% 빠지겠네. 그러면은 몇 등급이니까 한 등급 정도 올리면 돼. 한 등급 정도. 그걸 올려야 되겠네라고 자꾸 메모하시면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딱 노트에 정리되잖아요. 그럼 요 대학이 정시로는 어느 정도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대학교 가면 80컷이라고 해서 정시를 발표해 주거든요. 근데도 좀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하시면은 저희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하고 단과 단시라고 뭐 하면 그러면 그 표를 줘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렇게 해서 노트를 꼭 만들어 두시라는 거예요. 노트를. 그럼 이해도가 높아져요. 정시가. 그러면 이제 되게 단순하네요. 정시로 잡혔으니까 수시는 보험으로 그 대학 정도 쓰고 한 4개 정도는 올려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 정시로 인하대 갈 수 있는 수시를 인하대 정도 하나 보험으로 쓰자라는 건 말이 되겠죠. 그냥 정시가 삐끗할 수 있으니까. 수시는 인하대 정도 쓰고 나머지는 좀 더 한 칸씩 올려서 뭐 건대까지 뭐 경희대까지 이렇게 써볼까? 그럼 이제 수시 원서를 볼 대학이 정해지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수시 원서 볼 대학이 50개가 아니잖아요.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집 요강에서 수시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시표를 볼 때는 좀 더 쉬워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내신으로 갈 거냐, 학종을 갈 거냐, 논술을 갈 거냐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보고 또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공략이 맞는 거예요. 대학 공략이. 수시 공략이 맞는 게 아니라 대학을 공략하자. 대학을 붙자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버님 앞으로 하실 일 많으시니까 좀 힘드신 것 같은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면서 아이가 그걸 보잖아요. 믿음감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빠 엄마 하는 얘기를 다 믿게 돼요. 그래야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하게 돼요. 근데 이 믿음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자꾸 이상한 카드라 통신을 자꾸 갖고 와서 그러다가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1점 대고 다 상관없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모집료가 꼭 보셔야 되고요. 숭실대만 해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웬만한 대학들이 또 있고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에 관련된 걸로만 해라. 이렇게 줄여라 라는 거예요. 관련된 거로만. 아셨죠? 그러면 아이가 얘기합니다. 어느 대학 좀 알아봐 달라고. 100% 그래요. 저희 딸도 그러니까. 알아봐 달라고. 왜? 저희가 알아보면 잘 모르거든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알 것 같죠?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며칠을 몇 날을 준비해가지고 써놓고 외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가 무슨 재주를 합니까? 아이가 다 유튜브 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보고 그냥 카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광고에 속는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컨설팅을 가든 입시 상담을 하든 부모님 먼저 필터링 되는데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완전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3월달이니까. 그리고 보셔요. 이제 수시 원서를 쓸 때도
교과 전형인데 탐구가 한 반영 한 과목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두 과목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이해되시죠? 이거 정시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를 쓸 때 이해되시죠? 최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과목 반영 대학 두 과목.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아까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제 수시대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수시 최저를 통과하는 통과를 안 하면 수시가 다 아웃되잖아요.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대학은 탐구가 한 과목 대학도 있네, 두 과목 대학도 있고, 그럼 우선적으로 한 과목 대학도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네. 그럼 탐구 공부를 할 때 두 과목이 병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과목 우선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2등급이 나왔는데 1등급, 3등급 나오는 아이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해되시죠? 왜냐면 1등급, 3등급 나는데 3등급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대학들은 정시도 한 과목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작전 잘못 짠 사례들도 많아요. 자, 한 과목 반영 대학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한 과목 반영 최저에서.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탐구가 한 과목 반영 대학들. 탐구가 정시에서도. 요소들이 많아요. 수능이 몇 과목인지 아세요? 수능이 몇 과목이에요? 수능이 몇 과목입니까? 10과목입니다. 10과목. 아셨죠? 불러드릴까요? 문학, 독서, 화작 아니면 언매, 수원, 수트, 미적 아니면 확통, 그 다음에 뭐야? 탐구원, 탐구투, 영어, 한국사. 한국사 5등급 맞으면 대학 가기 힘들어져요. 5등급부터 감점입니다. 10과목이에요. 10과목. 앞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은 10과목으로 가는 거다. 국어로 가는 거 아니야? 국어라는 과목은 없어요. 채점을 국어로 묶어서 해주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과목. 그러니까 학원 다닐 때 문학 수업 듣고 독서 수업 듣고 화작 수업 따로 듣잖아요. 이게 세 과목인데 국어라는 계열이기 때문에 점수 계산을 국어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국어라는 시험에 문학이 몇 문항, 독서가 몇 문항, 화작이 몇 문항이 이미 나눠져 있어요. 점수까지도.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 국어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눠져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석하셔야 되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 영어가 절대평가인 건 맞아요. 절대평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 간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대학마다 좀 달라요. 이게 대학마다. 그러니까 경희대하고 성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이 동점이에요. 동점. 근데 3등급부터 감점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그럼 두 등급을 동점을 줬는데 3등급을 감점을 주겠다라는 건 1점 차고 2점 차이라고 하지만 이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4등급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서 쓰지 말라고 신호 주잖아요, 지금. 원서 쓰면 100% 떨어져. 너희들 쓰지 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비장의 노트가 있어요. 부모님 노트에. 거기 기록을 해주셔야죠. 영어, 여기는 영어 몇 등급까지 써야 된다. 여기는 영어 몇 등급까지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되면 우리 저녁 딱 보면 영어를 등한시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원서 못 써. 난리나. 그러면 왜? 또 보죠. 봐봐. 안 돼 이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무시합니다. 다 놓쳐요. 관심.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대 다라고? 아니, 우리 아이의 중심적 대학을 아까 순서 잡아드렸어요.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확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대학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입학하는 아이들을 계속 분석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딱 어느 라인을 벽을 쳐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런 대학 보시면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구간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3, 4등급 라인. 제일 많은데 이제 보시면 가까운 대학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이 사고가 터져요. 얘 때문에. 무슨 대학이야? 인천대. 인천대가 높아요? 부산대가 높아요? 모르시죠? 인천대가 높습니다. 경북대가 높아요? 인천대가 높아요? 인천대가 높아요. 다들 이거 훗날 어마어마하게 그런 판단이 먼저 중요합니다. 수시 때도. 옛날이 아니에요. 아시죠? 옛날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님 시대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오직 뭐다? 서울로. 이해되시죠? 서울로예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부모님 시대의 그 대학적인 이 상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천대를 많이 쓰는데 인천대에는 4등급 절대 오지 말라고 지금 계속 고함을 치고 있죠. 몇 점 차이예요? 15점 날라갑니다. 15점. 4등급을 80점 주고요. 3등급을 95점 주고요. 2등급을 98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천대는 몇 등급대가 많이 온다? 2, 3등급이 많이 온다. 근데 4등급을 안 받겠다. 4등급 영어 4등급 받고 들어오면 몇 점 빠져요? 15점? 붙을 방법이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가 4등급인데 아까 그 비밀 노트를 보니까 다 영어 4등급 때문에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 그러면 뭐 국수 타는 거 뭐고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영어 때문에 대학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영어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걸 팩트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죠? 안 된다.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이런 거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고3이 준비해야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이거는 전형이에요. 전형. 자, 사고를 바꿔주셔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수시 준비할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수시 준비한다는 말은 없어요. 정시 준비할게.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럼 수시 준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 공부할게 이 얘기죠. 내신 공부는요 학생이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학교를 다니는데 나 안 해. 학교 안 다니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지 않나요? 아니 아빠가 회사를 다니는데 평가를 받는데 나 안 받아. 사장 나 안 받을까? 그만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 준비할게 정시 준비할게라는 건 말하면 안 된다. 내신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거 학생들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신이 중요하냐 수능이 중요하냐 이게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준비해요. 왜냐면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다 공부를 도 나만 어떻게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라는 격려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꾸 이걸 갈라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치는 순간 다 망합니다. 다.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해. 내신 열심히 하고 생각해놓고 이쁘게 쓰는 거 좋잖아요. 다 AI 들어서 이쁘게 쓰잖아요. 이쁘게 엄마 아빠 도와줄게 쓰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준비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수능이에요, 수능. 국가시험이잖아요, 수능을 안 보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쵸? 수시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자꾸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건 아이들이 피해자 되는 길이에요. 수능을 준비할 거냐 수시를 준비할 거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일단 수능은 수시든 정시든 다 있는 국가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 최저가 있는 거고 수능을 통해서 100% 가는 게 정시 전형이고 수능이 껴서 최저를 통과한 다음에 논술을 시험 보러 가든지 아니면 교과나 학종이 통과돼서 최저 통과하는 아이끼리 다시 경쟁 붙어서 붙든지, 그렇죠? 그래서 수시 최저 통과될 확률이 거의 한 60-70% 된다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일단 들어야 된다. 수시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비껴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능 필요 없대. 최저가 없는 수시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면접 전형이 있는 대학들을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걸 너무 원한다면 그 대학을 추리세요. 얘도 필요 없고. 얘가 필요 없다라는 건 얘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 수능을 안 보면요 자격 조건이 날아가요. 자꾸 대학 안 되면 아이가 나는 엄마 나 수능 필요 없어. 나는 수능 필요 없는 대학 쓸 거야 라고 해도 그래. 내가 수능을 안 보고 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는 체대에서도 그렇죠. 엄마 나는 수학 필요 없어. 그래 수학 하지 마. 그래 뭐 평생 수학을 안 했어. 수능에서 수학을 시험을 안 봤어요. 이 친구 원서 못 써요. 대학에서 수학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학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한 줄에 수능은 다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시면 안 돼요. 수능이 일단 중심이고 전략적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시 최저 맞추기.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비밀 노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시를 쓸 거야. 그러면 보이겠죠? 수시 최저가 몇이야? 몇이야? 보통 이렇게 나눠져요. 최상위권 대학, 자 의학계열 빼고 의학계열은 최상위권 대학은 4, 5 이렇게 갑니다. 공과대 인문대학의 최상위권 대학은 5, 6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6, 7, 5도 별로 없어요. 6, 7. 그러니까 의학계열은 5, 6. 그 다음에 공과 인문대학에서 최상위권 대학은 6, 7. 나머지는 다 2학으로 떨어져요. 2학, 5, 6, 7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 2학, 5, 6, 7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 노트에 쓴 걸 보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기가 또 되겠죠. 전 과목을 공부할 거냐, 부분적 공부할 거냐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씩 떨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단계씩 내가 조건을 완화할수록 재수도 멀어지고 계속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계속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평가원 그 사퇴한 그 케이스가 영어 때문이잖아요. 왜냐면 두 과목 최저를 노리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수능 공부가 어렵습니다.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은 수시로 막 밀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친구들이 꼭 끼는 게 뭐냐면 영어를 많이 껴요. 영탐 이렇게. 이해되시죠? 두 과목으로 맞추려면. 진짜 그래요. 실제 이 동네도. 근데 영탐으로 해서 맞히는데 빡빡하게 맞추죠. 내가 영어가 3등급 나오고 탐구 2등급 뭐 3등급 나오는데 내가 그러면 2하고 5를 영탐으로 3둘 맞출 거야. 근데 수능에서 3둘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에 영어가 너무 어렵게 나오고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최저가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너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잡으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보험이 없으니까. 근데 영탁으로 짰는데 영탁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두 과목 하냐 세 과목 하냐, 두 과목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두 과목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 진짜예요. 아버님이 맨날 회사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 나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 말의 의미는 회사를 다니면서 쉬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 막 휴가가 보람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막 알차고 뭐 하루로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계속 쉬어? 그럼 이게 쉬는 게 편해요? 아침에 막 눈 뜨는 것도 싫을걸요? 오늘 하루는 뭐 하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똑같아요. 공부도 해야 될 게 두 과목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공부가 더 더뎌져요. 더 안 하게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 심리는 공부랑. 그래서 수시에 대한 정확한 객관화가 먼저다. 이런 부분을 꼭 이해드린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할 필요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능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능만 잘 보면 얘든 다 기회를 받는다. 논술을 쓰든 교과든 학종이든 최소 다 통과될 것이고 한번 6장 써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안 돼도 정시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이성적인 플랜은 맞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나 수능 공부 너무 힘들어 이게 문제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한 길로 갈수록 내가 살 길은 좁은 문이 된다는 겁니다. 좁은 문. 진짜 좁아져요 문이.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좁아집니다. 그리고 재수를 할 때 수시 전략을 갖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 정시 전략으로 넘어가야 돼요. 맞죠? 전형 자체가. 왜냐면 기회가 없어요. 수시로는. 왜냐면 후배들이 다시 꽉 완티라 그러잖아요. 다 차서 올라오는데. 그 수시 아직 경험 안 해보셨을 텐데 큰 애들이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3학년 담임선생님하고 빨리 상담할 때 직설적으로 아버님 물으십시오. 아버님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버님까지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 아이 이 내신도 이 생활기록부로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담되게 물어보시는데 왜 못 보내주시냐 이럴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학생들은 이 성적대로 어디를 갔습니까?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저희 힘듭니다. 정확히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저희가 충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수시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정답입니다. 수시는 학교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학생들이 계속 쓴 결과니까. 계속 쓴 결과.
수시는 학교가 반영이 됩니다. 돼요. 교과는 반영 안 되고 학점은 100%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 내신 커리큘럼이 다르고 내신의 편차가 다른 게 생활고로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작년 선배들의 성적대하고 올해 후배들 성적대하고 뭐 내신 과목과 동아리하고 뭐 활동사한 거 이 담임선생님도 안 바뀌고 뭐 다 하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쵸? 1년 차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걸 정말 받아보시고 그걸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받아보시고 그리고 비밀 노트에 기록을 하시고 아이랑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현실에 눈 떠도 금방 이게 흡수가 되잖아요. 자녀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객관화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 노트에 계속 기록되는 게 있어요. 아, 담임선생님 왔더니 우리 아이는 이 정도 대학을 쓰라고 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모의고사 성적 쫙 보면 요 정도 등급이면 가는데 수시는 요 정도 대학 쓰라고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데 지금 뭔가 안 맞아. 수시를 지금 담임선생님 너무 낮게 평가했어.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담임선생님은 수시만 얘기한 거예요. 수시만.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이게 뭔가가 안 맞는데 그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수시도 쓰겠으나 담임선생님이 말한 것은 2개는 우리가 보험으로 쓰는데 그 이상의 대학은 우리가 정시로 조금 푸시해야 되겠다. 그럼 비밀노트 보니까 정시에 이런 대학들이 그 위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5과목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4과목을 줄이는 대학들도 있네. 탐구는 1과목 봐도 되겠네. 이게 이제 학생 위치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 그쵸? 네. 자녀들은 원서 쓸 때까지 깜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게 수능입니다. 그럼 요거는 진짜 좋은 이거는 지금 고3 자녀들이 탐구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경험을 봐요면 수능 선택 과목을 아직도 못 정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학교 내신 과목과 수능 선택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내신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빨리 수능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된다. 지금 수능 8개월도 안 남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 과목만 수능을 잘 보기를 희망해. 그런 대학을 갈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된다? 일단 한 과목은 필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 공부를. 그렇게 부모님이 정리를 해주면 아이가 진짜 마음 편하게 공부합니다. 아이도 막 정리가 안 됐는데 막 부모는 야 결정했어? 왜 아직도 결정을 못하는 거야? 내가 오늘 부처조사 설명 갔다 왔는데 늦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지금 우리 부모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아이 편으로.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대학까지 꿰차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도움 드리고자 자 이제 언어를 선택하는 아이들 언어 매체 화작과 언매가 있죠. 올해 언매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중요한 게 작년 수능에서 언매 때문에 진짜 날아간 상위권들이 많습니다. 언매 어려웠어요. 그 언매가 어려웠다는 건 이제 디폴트가 됐기 때문에 올해 고3들과 올해 재수생들은 언매 공부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합니다. 언매 문항이 어렵게 나와요. 평소에 계속. 왜? 전년도 언매가 어려웠으니까. 그럼 모든 문제들이 어렵게 나와요. 공부를 더 많이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언매가 어렵게 나와도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안 나요. 왜? 학생들 수준이 준비가 높아졌으니까. 원래 이거 항상 반복입니다. 항상 반복이에요. 항상.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지문 읽고 얘기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매는 짧다. 언어와 매체니까 문법과 매체가 짧다. 그러면 반대로 화작은 화법 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막 길게 읽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언매로 많이 간다. 그렇죠? 국어 시험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언어와 매체하고 화작하고 풀이 시간은 화작이 더 많이 걸립니다. 왜? 많이 읽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위권들이 언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많이 해요? 빨리 풀고 어디로 가려고? 독서로 가려고. 왜? 독서는 모르는 지문이 무조건 나온다. 그럼 모르는 지문을 집에서 풀면 맞았는데 시험장에서 풀면 틀린다. 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언매를 가서 시간 줄이고 독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독서의 높은 문항으로.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이해되시죠? 다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부족하다. 국어 점수의 한계점이 나타난다. 외우며 정리하는 학습 방법이 편하다. 왜? 문법이니까. 그쵸? 외우는 거 못하는 사람은 화작해야 됩니다. 문법 실험. 기출문제 분석과 논리적 해석이 부족하다. 이렇게 언어와 매체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관심 있게 아이와 대화하는 게 좋아요. 선택 과목을 잘 정해야 되는데 바꾸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바꾸기에는. 근데 보통 학교 내신 1학기 과목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3학년 1학기 국어 내신 과목에 엄매가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왜 엄매를 없애버렸을까요? 네, 아이들이 다 수능에서 화작을 선택할 거라고 계속 여론이 들어가니까 엄매를 없애고 화작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엄매반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이 좀 타협을 하셔야 돼요. 장단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뒤바뀌면 화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딱 두 과목의 선택적 쌍둥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제일 문제죠. 학습량이 많다. 그리고 문법 5문항을 위한 추가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수학처럼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 안 하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엄매는 나타난다. 화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작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화작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화작하는 친구들이 자꾸 이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빡빡하지 않다, 부담감이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작을 계속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안에서 화작을 다 틀리는 거예요. 화작은 틀릴 수가 없는데 안에서 틀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그 고통이 뭐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습게 합니다. 어떤 화작 수업이든 우리 재수생들인데 듣다 보면 다 알 것 같아 자기가. 왜냐면 화작이라는 과목이 그래요. 다 자기가 아는 거래. 다 자기가. 근데 문법은 언어와 매체는 애들이 막 힘들어하는 게 막 보이죠.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요 딱 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작 선택자가 많은 거예요. 화작 선택자가. 그렇다고 화작을 잘 보는 건 아닌데. 확통입니다. 이렇게. 함수와 도형에 매우 취약하다. 네, 왜?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미적이란 뜻이에요. 이게 미적이란 뜻입니다. 미적. 함수와 도형에 취약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적을 잘하려면. 이해되시죠? 미적을 잘하려면. 미분적분은 무슨 도형이야? 아니요. 적분은 부피 구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넓이 구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미적은 계속 계산해야 돼. 계속 막 이렇게. 근데 확통은요 직관적으로 불안을 닦고 2줄 이상 잘 안 걸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차이. 상대적 수학 공부 학습량이 적었으면 좋겠다. 네, 적었으면 좋겠다. 적습니다. 미적이 편밖에 안 돼요. 선택 8문항에 6개 맞추는 것이 목표이다. 그는 거의 다 맞춥니다. 확통 거의 다 맞춰요. 수학 5등급 이하이다. 이건 뭐 선택 예절 없이 그냥 확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확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아까 비밀 노트는 다 있죠? 우리 아이가 공대 가는데 미적에 가산점 주냐 안 주냐. 확통으로 등급 하나 올리면 그 가산점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적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적 장점 단점 써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과는 무조건 미적. 그래서 미적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많이 쌓아둔 아이들이 공부하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의 힘을 받고 가는 아이들, 눈덩이 굴리듯이 그런 아이들은 미적을 무조건 해야 돼요. 확통감 걔네들 더 고통스러워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어릴 때도 수학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미적하면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는 문과역인데 탐구 위주고 뭐 암기 과목 위주인데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공대를 가고 싶어해. 그러면 그 확통을 통한 공대 가는 게 훨씬 맞는 겁니다. 미적 이거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와닿지를.
거의 이거 거의 그 고문입니다. 고문이에요. 근데 확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지금 사탐 정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요거 보세요. 요거 제가 그냥 시간이 오래 계셔서 제가 이거 한 장으로 다 만들어 빨리 올려드릴게요. 이거 사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탐구 결정 안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탐구 결정 안 하는 아이들. 제가 재수 입학 상담하는 친구들, 재수 입학 상담을 제가 다 하잖아요. 그 이 친구들 수능을 보고 왔잖아요. 근데 탐구 선택을 못해. 고3인데 수능을 봤는데 다시 재수하는데 탐구 선택하니까 탐구 선택 못해. 왜 못할까요? 고3 때 선택한 탐구가 진지한 고민 없이 한 거예요. 진지한 고민 없이.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장선이 돼버리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2년을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정확히 색깔이 있어요. 탐구는.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거라서 얼추 맞습니다. 얼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이가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탐구의 학습량과 국어 수학 관련된 이해 암기인데 굉장히 이거 저희가 분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저희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암기도. 지금은 사탐론이 대세죠. 과탐보다 다 사탐합니다. 근데 사탐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생윤사문이에요. 잘 보세요. 생윤사문인데 암기량 많아요. 암기량 많습니다. 생윤사문. 근데 결정적으로 왜 다 생윤사문이에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학습량이 제일 적습니다. 과탐에서 사탐 넘어오는데 학습량이 많으면 못하죠? 버겁죠? 처음 하는데? 그러니까 다 학습량이 적은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당하죠? 왜 당해요? 암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별거 없네, 해볼만 하네 들어왔다가 당하는 거예요. 왜? 이거 별거 있다. 미친듯이 외워야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암기량이 여기 암기와 이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암기 이런 부분. 그래서 학습량 엄청 많아요. 지린 펼쳐놓고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윤사문도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구조가 좀 있습니다. 아까 앞에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거 좀 보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탐구 결정하셔야 돼요. 최소한 몇 개? 한 개는 해야 된다. 한 개는. 탐구가 모집요강 보실 때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모집요강 보실 때 꼭 그거 해놔야 돼요. 국수, 영, 탐, 반영 비율을 꼭 적어놔야 돼요. 그 대학들 국수, 영, 탐, 반영 비율 꼭 메모주세요. 국수, 영, 탐, 반영 비율. 탐구가 국수, 영과 비슷한 대학이 있고 낮은 대학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수형. 근데 탐구를 제가 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탐구 점수 올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 딸 만나면 계속 물어보는 거 뭘 것 같아요? 국수형 같아요? 아니 탐구. 탐구했냐? 탐구했어? 하고 있어? 탐구가 학습량이 부족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심리는 국수형 하면서 탐구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탐구를 하고 싶어도 못해서 밀려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반영 점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탐구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